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을 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냐면 제 영상 중에 쇼츠 영상 중에 10,000뷰가 넘어간 거 뭐냐면 초등학생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초등학생을 가르치면 진짜 힘든 이유. 뭐 이런 타이틀로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간 게 있는데 몇 년 전 거예요. 몇 년 전 거 쇼츠로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 동감을 많이 해 주셨었거든요. 이제 제 영상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 말고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정말 힘든 경우, 다른 학년보다 초등학생들을 정말 가르치기 힘든 경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요, 제 첫 영상 그 내용을 배제하고라도 왜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힘드냐면 그것은 그 안에 ADHD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초등학생이라도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받습니다. 4학년서부터 받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공부방이나 교습소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들은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본인의 아이가 ADHD인 줄 모른다. 결코 모른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서울 강남에 가면 정신병원이 굉장히 많고 ADHD에 걸린 애들이 정말 많다. 응? 시골에 가면 그런 애들은 없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좀 뭐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벌써 병원 데려가서 검사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건강,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멘탈 건강을 본인들이 케어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강남에 정신과가 많은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애들을 놓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아니면은 오히려 도시보다 좀 더 뭐 지방 쪽이랄까 시골 쪽이랄까 이쪽에 그러면 애들이 그런 종류의 애들이 없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삶에 여유가 있어야 피지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멘탈 건강도 본인이 알아서 이제 잘 치료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 삶에 여유가 없거나 뭐 이러면 피지컬적인 건강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멘탈까지 챙기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을 보면 원래 애들은 까불거든요. 원래 애들은 까불고 원래 애들은 산만하고 이렇다 보니까 정말 얘가 ADHD인 아이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그 ADHD를 가진 학생이 잘생기기라도 하면, 예쁘고 잘생기기라도 하면 이게 더더욱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원래 좀 까불까불하고 뭐 이래. 그런데 중요한 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이래가지고 인기도 있어. 인기도 있어. 애들이 막 걔를 막 좋아해. 근데 걔가 까불고 이러는 게 가끔 가다 보면 도가 지나쳐. 그래도
그걸 쟤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걔는 인기 있는 아이니까 그 아이는 인기 있는 아이니까 모든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이러면 이거를 케어를 안 해줬으니까 점점 이게 더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들도 뭐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질 않았으니 본인의 아이가 ADHD인지 뭔지 엄마들도 모르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엄마들은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선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이 이상한 거지 그 애가 이상하다고 엄마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멀쩡한데 왜 저놈의 선생이 우리 애를 보고 뭐 어디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둥 ADHD가 아니냐는 둥 이런 말을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ADHD인 애들의 이런 성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얘네는 요거를 하다가도 내 시각이나 이런 뇌를 자극할 만한 그런 게 생기면 거기에 다시 몰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앉아서 쭉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원이 아닌 그냥 과외를 할 때. 과외를 할 때는 선생하고 그 사람밖에 본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본인에게 자극이 되는 그런 게 없어. 그럴 때는 쭉 가는 거지. 그런데 이런 애들은 이제 많은 애들하고 같이 수업하기가 힘든 경우가 내가 선생님 말을 듣고 있어도 다른 자극이 될 만한 그런 게 나타나. 그럼 거기에 다시 몰두를 해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ADHD 걸린 애들은 지각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집에서 일찍 출발해도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뭐 고학년 뿐만 아니라 중고생들까지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걸어서 가는 학원, 뭐 요런 데를 이제 가다 보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길에 누구라도 만나면 걔하고 또 오는 걸 까먹고 걔하고 만나서 또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참 늦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요. 10분, 20분이 늦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늦어버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다른 행동에 몰입이 되면 이게 내려야 될 정거장을 놓치는 거예요. 내려야 될 정거장을. 그런데 서울 같지 않고 이 경기도권은요, 정거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한 정거장이라도 서울의 한 정거장과 여기 경기도 지역의 한 정거장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한 정거장 더 가면 서울이야. 그리고 한 정거장 가는데 버스로 5분 동안 그냥 가는 거야. 쭉. 그러고 나서 한 정거장이야. 거기가 바로 양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정거장을 놓치면 이제 이게 정말 늦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다른 내가 나의 그런 뭐 의식이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몰두를 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중고등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많이 늦는다. 그리고 뭐라고 해도 보통 야단을 치거나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안 늦잖아요. 근데 그거에 소용이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늦는 애들이 ADHD 그 경우구나 라는 것을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깨달았는데
아무튼 초등학생을 가르치다 보니 이 ADHD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게다가 잘생기고 인기라도 있는 애들 같으면 정말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무 산만하고 막 부산스럽고 이런데 초등학교에 그 배우는 내용은 그렇게 뭐 높은 심도 있는 이런 게 아니니까 ADHD하고 머리하고는 또 별개거든. 머리가 조금 좋은 애들인 경우에는 공부도 잘해. 공부도 잘해. 근데 지속적으로 너무 심하게 늦어. 그리고 길게 잡아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계속적으로 딴짓을 해. 뭐 요런 경우에는 이제 ADHD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들이 엄마들에게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질 않았으니까.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질 않았고 어린애는 원래 이런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사니까 이게 엄마들한테 말도 못하고 이 선생은 확신이 가는데도 그렇다고 얘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특수교육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그냥 꾸역꾸역 그 모든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중학생 정도 가면 이제 ADHD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이제 표시가 나고 부모님들이 그걸 알게 되어 있어. 그러면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돼도 그게 이제 뭔가가 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이제 뭐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뭐 이러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게 힘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똘똘했는데 애가 그러니까는 똘똘하고 막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애가 가면 갈수록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초등학교 때는 만약에 집 근처에 뭐 학원, 학교 뭐 요렇다면 이게 뭐 학교에 가는 시간 아니면 학원에 오는 시간에 그렇게 뭐 늦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만약에 좀 더 커가면서 집에 뭐 학원 오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이게 와야 되는 시간보다 현저히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늦기 시작한다면 예, 그거는 어느 정도 ADHD 검사는 한번 받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학교에 일찍 몇 시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집에서 일찍 출발을 해. 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걷는 길에 뭐 아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걷는 길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건데 걷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얘에게 충동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한눈을 팔면서 시간 감각을 놓친 채 거기서 그냥 화몽차사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학교가 생각이 나고 학교로 가면 1시간을 늦게 왔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관대한 편이에요. 많이 관대해요. 그렇지만 중학교서부터는 관대하지 못하죠. 그래서 혹시나 내 아이가 똘똘하고 뭐 이런데 초등 저학년에는 그랬는데 점점 고학년이 되면서 어디를 가는 데마다 늦는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사건건 다 너무너무 심하게 늦는다. 5분 10분 이렇게 늦는 게 아니라 심하게 늦는다. 뭐 요런 경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그 정도에는 얘가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학업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많이 어딘가를 갈 때 많이 늦는다. 만약에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면 한 번 정도는 ADHD 검사를 하고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때는 애들에게는 이미 그 증상이 있는데 집에서는 오히려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인지를 하지만 그것을 엄마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섣불리 얘는 뭐예요? 뭐 치료 좀 받아보세요. 검사 좀 받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